여론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론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밑자락 한번 깔고 싶으면 김두관 후보가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뒤처지냐? 사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이 골 때리는 게요. 여름 해갖고 갤럽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여론조사를 안 해요. 근데 그 시점이 묘하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한참 치열할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이 대기 중인 거 있잖아요. 활성화가 활성화돼 되죠. 있다고. 예. 근데 지금 갤럽 등의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조금 뒤처지게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과 같이 합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가져와서 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토론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오죽하면은 여론조사 컷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만 이건 여론조사 컷도 아니고 갤럽도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여론조사는 정치 성향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1000여 명 중에 보수가 330명, 진보가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 편향돼 있는 여론조사죠. 실제로 왜 우리가 50대 50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론조사를 답한 사람들 다 투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윤석열 대선했을 때의 시작점에서는 사실은 50대 50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업무 시간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공정해지려면 특히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상담원을 야간에도 근무를 시켜야 돼요. 꽃처럼. 돈 더 들여가지고. 자동응답도 낮에만 기계 자동응답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보수가 330명이고 진보가 250명 나오잖아요. 80명 차이가 나요.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8%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보고는 알고는 계시자고.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저 여론조사 보는 방법이나 아실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41.4, 국민의힘 33.3. 조국 혁신당이 10% 가까이 가져가도 앞선다고요. 그럼 저거 합쳐볼까요? 그럼 민주당 계열이 50%가 넘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같아요, 지금.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더구다가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합치면 50%를 훌쩍 넘어가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 제일 인상적이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박근혜 탄핵하자고 했던 시점에 부정평가가 78%였답니다. 근데 당시에 박근혜 탄핵하자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 합쳐갖고 그래서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만들어졌었잖아요. 합쳐가지고 234명이었는데 그때 재적 의원 78%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론이 바로 간다. 와, 그걸 또 계산하고 계시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는 인용을 안 하십니까? 우리 김두관 후보님.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순원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을 하게 되면 기계가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해진다는 게 정설이고 자동응답 여론조사는 선거 때 대충 비슷하게 맞는다는 것도 정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동훈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컨벤션 효과가 완전 사라진 거예요.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오른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돼 있죠. 1.3%.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건 전 국민 예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보 진영 등에서는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거의 대동단결한 분위기예요. 이거는 대세론이라고 불러도 돼요. 나머지 이제 보완제로서 조국 대표나 김경수 전 지사가 있긴 하지만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도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겠네라는 대세론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에는 좀 덜 나옵니다. 말하자면 두려운 눈치 것들이 보이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먼저 한번 물어보면 그 좀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심판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도 있죠. 이제 여론조사 악질 그 여론조사들은 뭔 짓을 하냐면은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 전당대 관련 여론조사를 앞에서 문 하나 7개 넣어.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국민의힘 내 뭐 무슨 논란,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누구를 지지하시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시고 막 관련 거 쭉 넣어. 그다음에 한 9번째 정당 지지도 이런 걸 넣어요. 뭐 그 사이 다 지금 탈락하고 없어 민주당 지지층이. 그럼 압도적이라고 해. 그 악질 여론조사 엄청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2기 기대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으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전 국민 대상이에요. 저 기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대한다 51.6. 516이야? 헐. 기대 안 한다 44.9. 근데 이거 뒤에 기대 안 한다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저 기대 안 한다는 건 부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위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대돼 하는 게 92.0. 여론조사로 보면 7.1이 김두관 등이 나눠먹을 포지션이죠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90% 득표에 0. 몇 %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90% 언저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83.2%가 기대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기대 안 돼. 아니 당연히 그렇지 이재명 잘해버리면 안 그렇죠.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순환해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난 저 여론조사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38.2가 있다고? 그게 아니고요. 저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보수 진보 통틀어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1인 1919년 4월 1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라고 44.6%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고 정부 수립일이라고요. 정부 수립일. 1919년 4월 달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919년 4월 11일 3.1절에 많은 국민들이 학살을 당해버리니까 중국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친일파들.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17.1일 되잖아요.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런 교육을 안 했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 32. 아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였었죠? 33. 다 비슷비슷해요. 부정평가 65.4. 딱 더블 스코어네요. 사실 야당에서 선거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특히 부정평가입니다. 65%라는 부정평가가 나오면 야당에서 선거에 질 수가 없습니다. 난리 나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봐. 이제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에요. 내가 엄청 열심히 해. 막 반민특위 막 다시 만들어버리고 막 25만 원 같은 거 막 주고 막.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
그런데 부정평가가 65.4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죠.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저 긍정 32%도 저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뭔 지랄을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미칠 겁니다 아마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저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산유국도 만들어보고 막.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명박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명박한테 그걸 뭐 전수받겠다 그랬는데 개소리인 게 뭐냐면은 진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에는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한국이 대출해 주는 것도 있었고 당시 나중에 드러났죠. 파병하는 거.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명박한테 수억 원대 상금까지 줍니다. 무슨 평화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전 수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익등 본 건 이명박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체코에 원전 수출하는데 지금 원천 기술에 대한 저작 지적재산권 다 걸려 있어가지고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원전 수출 엄청 할 것처럼 지금 설레발 치고 동해에서 석유난다고 설레발 쳐봐야 지지율 안 오르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버렸다니까. 국회에서 윤석열 지금 거부권 행사 하나만 더 하면 탄핵 발의만 해도 나는 민주당이 지지율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 추이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니까 덩달아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지지하는 애들이 윤석열 탄핵한다고 그죠. 난리가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사실 이제 제2 요구가 뭐 이번 달 28일에도 있어요. 그 방송법 관련해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연령별로 한번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이거는 이제 투표 가능 연령부터 이제 20대라고 친다고 치고 긍정 27.1, 부정 70.3. MZ들이 난리 난 거죠, 지금. 30대 긍정 19.6, 부정 76.1. 이 사회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긍정 20.9, 부정 78.0. 야 무슨 가요순위도 아니고 씨발. 50대 긍정 26.7, 부정 72.4. 60대 긍정 42.3, 부정 55.6. 아 60대도 부정이 더 높네요. 다음에 70대 이상 긍정 51.7, 부정 36.6. 아이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광복절 하는데 유경수 여사 묘에 가서 참배하고 오죠. 이분들한테 유경수 여사가 천하에 없는 국모였거든요. 근데 광복절에 돌아가셨다고. 한심하다 진짜. 추모하는 거죠. 유경수 추모. 자,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서울 긍정 32.2, 부정 65.3. 경기 인천 긍정 23.9, 부정 74.4. 수도권은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충청, 대전, 충청, 세종 긍정 37.6, 부정 57.2. 자기 아버지 고향에서도 버림받고 있죠 지금. 호남은 말할 것도 없죠. 호남에도 난 놀랍게도 잘한다가 17.9% 있다는 게 놀라워. 저건 뭐냐면요 부자들 또는 호남에 살고 있는 타지 사람. 타지였어. 부정 81.1. TK 대구 경북 잘한다 52.1. 못한다 46.6. 그래도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여기요 저 갤럽 같은 한국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기기가 물어보니까 좀 더 솔직했던 거야. 숨어 있는 샤이 보수가 긍정으로 조금 많이 돌아섰다고 분석한 맞습니다. 부울경 긍정 37.8, 부정 57.2. 강원 제주 긍정 43.7, 부정 54.4인데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보실 때 저 숫자가 있잖아요. 조사 완료가 1,007명이고 가중값 적용해서 1,007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1,000명이라고 치고 강원 제주 샘플은 43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윤석열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대거 답을 하면 강원도 같은 데서는 샘플이 작다 보니까 긍정이 10%대가 나오기도 해요.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여론은 추세 또는 한국 갤럽 뭐 여론조사 꽃, 리얼미터, 미디어토마토 등을 같이 합산해서 보시면 추세는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이 30% 초반 저거는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봤을 땐 좀 높고 사람이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차마 부끄러워서 윤석열 좋아한다는 이야기 못하는 그 여론조사는 20% 중반 머물고 있다. 탄핵 갑시다. 저런 걸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보수 진보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을 못한다 잘한다가 저겁니다. 가운데 중도 잘한다 26.1. 그러니까 지금 자동응답에서도 전화 면접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긍정 26.1, 못한다가 약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윤석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물가 이야기 하는데요. 물가를 쳤더니 엊그제 모든 포털에 물가를 치면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이야기만 나와요. 어떤 언론은 무슨 짓을 하냐면 미국이란 말을 빼버리고 소비자 물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이렇게 씁니다. 언뜻 보면 한국인 줄. 한국인 줄. 근데 미국 물가는 잡혔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물가라는 게 공산품도 있고 필수품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가가 체감하는 물가는 신선식품, 생필품이죠. 채소 매번 사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물가는 윤석열이 아예 못 잡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물가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물가 잡았다 그러는데 한국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는 저래요. 아이고 참. 7월 달 지난달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190.4, 소금 170.4, 설탕 144, 배추 105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주요 채소, 과채료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세요. 물가를 아예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난 더 열받는 건 뭐냐면은 언론들이 만들어낸 가증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히트라는 게 히터, 뜨거움. 뜨겁다. 날씨가 뜨거워서 폭염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욕설 좀 해드릴까요?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대비해서 비축 물량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여기다가 손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워서 물가가 오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날씨를 위해서 여름에 너무 뜨거우면 못 키우는 채소들이나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비닐하우스에 에어컨을 틀어야 돼. 그럼 에어컨 트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물가 안정이에요. 자기들 돈 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건 히트플레이션이다. 말도 잘 만들어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서민 사는 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자. 채소값 급등한다고 하면 수입할 생각 먼저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조창용님, 가순용님 감사드리고 두 분 고생하셨고 자, 오늘은 우리 직원들 일찍 퇴근이라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